아, 제발, 제발 그만해. 우리 아빠 딸이니까 나한테 이러지 마요. 한지은은 몸을 웅크린 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떨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며칠 전 아빠 한철민이 그녀를 붙잡고 간절하게 부탁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한철민은 회사의 부도로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고 마지막 희망은 박정수 대표라는 거물과의 사업 계약뿐이었다. 지은아, 제발 딱 한 번만 아빠를 도와줘. 네가 박 대표에게 잘 보이면 우리 회사도 살고 엄마 수술비도 마련할 수 있어. 지은은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병상에 누워 힘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에 결국 마음이 흔들렸다. 엄마 최미숙은 지은의 유일한 가족이자 그녀의 전부였다. 엄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깟 수모쯤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날 밤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파멸의 시작이 될 줄은. 지은은 눈을 감고 과거를 회상했다. 어린 시절 그녀의 삶은 평온하고 행복했다. 사랑하는 엄마, 그리고 비록 바쁘지만 다정한 아빠. 하지만 아빠가 외도하며 한지혜와 그녀의 엄마를 집으로 데려오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한철민은 지은의 엄마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심지어 지혜가 우리 언니라며 지은에게 살갑게 다가오려 할 때도 있었다. 지은은 어린 마음에 그 이중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아빠, 왜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와 있어요? 어린 지은의 물음에 아빠는 눈을 피하며 대답을 회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그녀의 삶은 병원 침대 위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의 연속이 되었다. 지은은 그 모든 불행이 아빠와 지혜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며 점차 마음의 문을 닫았다. 지혜는 겉으로는 친절한 언니 행세를 했지만 속으로는 늘 지은을 질투하고 시기했다. 지은이 조금이라도 칭찬을 받거나 관심을 끌면 지혜는 어떻게든 그녀를 깎아내리려 애썼다. 그날 밤 지은은 한철민의 강요에 못 이겨 최고급 호텔인 신라 호텔로 향했다. 그곳은 화려함과 권위가 넘쳐 흐르는 곳이었다. 그녀의 낡은 옷차림은 주변의 번쩍이는 불빛과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박정수 대표는 지은을 보자마자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구석진 곳으로 이끌었다. 지은 양 한철민 씨가 딸을 아주 잘 키웠더군.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와 함께하는 이 밤이 아주 즐거울 것 같아. 박정수는 지은에게 술을 권했다. 그녀는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엄마를 떠올리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 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지혜였다.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지은의 손을 잡았다. 박정수 대표님, 저희 언니는 아직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아서요. 제가 대신 언니를 잘 챙길게요. 지혜는 겉으로는 지은을 챙기는 척했지만 지은의 잔에 약을 타서 그녀를 정신을 잃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지은은 지혜의 행동을 눈치채고 몰래 잔을 바꿔치기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혜는 약에 취해 비틀거렸고 박정수는 그런 그녀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쨌든 예쁜 아가씨가 있으니 상관없지. 한지혜 양도 지은 양만큼 매력적이군. 이쪽으로 오시게. 박정수는 지혜를 부축해 연회장 구석의 은밀한 공간으로 사라졌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지만 동시에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녀는 연회장을 빠져나와 호텔 복도를 걷다가 문득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혜가 바꿔치기한 술잔에 자신도 모르게 소량의 약을 마셨던 것이다. 몸이 휘청거리자 그녀는 가까스로 한 객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살이 17호였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녀는 누군가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 느꼈다. 그 남자에게서 나는 은은한 아로마 향과 차분한 분위기가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혼란스러운 의식 속에서 남자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그녀는 자신이 낯선 남자의 침대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다.
옆에는 잠들어 있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콧날과 단단해 보이는 턱선, 그리고 깊은 눈썹이 인상적이었다. 지우는 공포에 질려 침대에서 뛰쳐나왔다. 그녀의 몸은 마치 어젯밤의 흔적을 말해주는 듯 쑤시고 아팠다. 지우는 급히 옷을 주워 입고 방을 뛰쳐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끊임없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엄마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그녀는 그제야 안심했다. 엄마만 모르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사설 17호에서 보낸 그 밤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그녀가 허둥지둥 호텔을 빠져나갈 때 한 남자가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깔끔하고 잘 정돈된 정장 차림의 남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차가운 기운을 풍겼다. 그는 사리 17호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이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남자는 바로 그녀가 잠든 동안 옆에 있었던 남자 김태호였다. 지우는 거리를 걷는 내내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어차피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그녀의 발걸음은 힘없이 공허한 길 위를 헤매었다. 이른 아침 한지혜는 엉망이 된 옷차림으로 호텔 로비를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어젯밤의 기억은 단편적인 조각들로 흩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성공했다는 확신만이 가득했다. 박정수 대표가 오직 자신만을 탐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묘한 승리감을 느꼈다. 지은 언니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드디어 온 것이다. 그녀는 곧바로 태호의 할아버지 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님, 지은 언니가 어젯밤 박정수 대표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혹시 저희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지혜는 목소리를 최대한 가늘게 떨며 걱정하는 척했다. 그녀의 말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마치 지은이 스스로 박정수와 은밀한 관계를 맺으러 간 것처럼 들리게 했다. 김 회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알았다 라고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지혜는 전화기 너머의 싸늘함에 움찔했지만 이내 입꼬리를 올리며 쾌재를 불렀다. 이제 김 회장님도 언니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실 거야. 김태호 씨와의 결혼도 이제 내 것이 될 테니. 한편 태호는 사르 17호에서 깨어났다.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어젯밤의 기억은 꽤 선명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어지럽혀진 침대 시트를 바라보았다.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는 것을 보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여자의 모습만이 맴돌았다. 흐릿하지만 그녀의 향기와 부드러운 살결의 느낌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흔들며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 회장이었다. 태호야, 한지은이라는 아가씨를 기억하냐? 네, 할아버지. 저희 집안과 사업적으로 얽힌 한철민 회장님의 따님 아닙니까? 그래, 그 아이와 오늘 당장 결혼해라. 태호는 당황했다. 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 여자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요. 김 회장은 태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다. 네가 한지은과 결혼하지 않으면 나는 네 어머니의 병원비를 끊을 것이다. 태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는 심장병을 앓고 계셨고 막대한 병원비는 김 회장 일가가 모두 부담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은 할아버지의 협박에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네가 한지은을 탐탁지 않아 하는 것을 안다. 하지만 네 어머니를 살리고 싶다면 내 말에 따라라. 결혼 후 6개월 안에 이혼하면 된다. 그때까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김 회장은 전화를 끊었다.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결혼 후 6개월 그 안에 한지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고 그녀에게 복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한지은, 네가 내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으니 나도 너에게 똑같이 돌려줄 것이다. 며칠 후 지은은 한철민의 차가운 태도와 지혜의 위선적인 말에 점점 더 고통받고 있었다. 엄마의 병원비는 밀리고 있었고 그녀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때 한철민이 지은을 찾아와 말했다. 지은아, 김태호 씨가
너와 결혼하고 싶어 해. 너도 이제 우리 집안을 살릴 기회야. 지은은 어이가 없었다. 아빠 제가 싫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한철민은 지은의 손목을 잡고 간절하게 부탁했다. 제발 딱 6개월만 결혼해줘. 6개월 후에는 이혼해도 돼. 그리고 엄마 병원비 내가 꼭 갚을게. 지은은 흔들렸다. 엄마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래, 6개월만 참자. 6개월 후에는 모든 것이 끝날 거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결혼을 승낙했다. 결혼식은 조용하고 쓸쓸하게 진행되었다. 지은은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어두웠다. 태호는 시종일관 차가운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결혼식이 끝나고 그들은 신혼집으로 향했다. 그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였다. 하지만 그곳은 지은에게 천국이 아닌 지옥이었다. 지은 씨, 우리 결혼은 순전히 계약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이 내 옆에 있는 이유는 오직 돈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둬요. 태호는 지은에게 차가운 말을 내뱉었다. 지은은 그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래, 어차피 계약 결혼이니까 마음을 주지 말자.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날 밤 지은은 텅 빈 방에서 홀로 잠들었다. 그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이 결혼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와 불안함에 휩싸였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다. 내가 임신이라니. 그녀는 며칠 전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이 떠올랐다. 태호의 아이였다. 그녀는 그 사실을 태호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그녀를 더욱 비난하고 멸시할 것이다. 이 아이는 나 혼자서 키워야 해. 그녀는 결심했다. 태호는 지은의 방에서 멀리 떨어진 서재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옆에 있는 것을 상상하며 불쾌함을 느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할아버지와 어떤 거래를 했는지 궁금했다. 한지은 당신은 내게서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는 건가? 그는 의심과 분노에 휩싸여 밤을 보냈다. 그는 곧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신혼집에서의 삶은 한지은에게는 지옥과 다름없었다. 넓고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켰다. 김태호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 돌아왔고 지은에게는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만이 허락되었다.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오직 돈을 노리고 들어온 파렴치한 여자일 뿐이었다. 태호는 지은을 철저히 무시하며 그녀의 존재를 지우려고 애썼다. 지은 씨, 이 집의 모든 가구는 최고급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의 손때가 묻는 것을 원치 않아요. 청소는 전문 업체에 맡길 테니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태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텅 빈 거실을 울렸다. 지은은 그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태호의 말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식사 준비조차 허락받지 못했고 그저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지은은 그 모든 것을 감내했다. 그녀는 이 결혼이 6개월 후면 끝날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어느 날 지은은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슬픔이 밀려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렇게 고생시켜서. 하지만 엄마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태호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그녀를 더욱 비난하고 멸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모든 고통을 혼자서 감당하기로 결심했다. 태호는 회사에서 쉴 새 없이 바빴지만 그의 마음은 늘 펜트하우스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지은이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궁금했다. 그는 지은을 감시하기 위해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사립탐정은 지은이 매일 병원에 간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태호는 지은이 혹시 자신의 아이를 낙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분노했다. 지은은 매일 병원에 가서 엄마를 돌보았다. 엄마는 그녀의 유일한 삶의 이유였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저 괜찮아요. 태호 씨도 저를 잘 챙겨줘요. 지은은 거짓말을 했다. 엄마가 걱정할까봐 자신의 힘든 상황을 숨겼다. 그때 지은의 옆으로 한 남자가 다가왔다. 지은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지은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이서준이었다. 그는 지은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그녀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받아 의사의 꿈을 키웠던 사람이었다. 서준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저, 여기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은 씨 어머님은 여전하시네요. 이서준은 지은의 어머니를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그는 지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지은 씨, 힘내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어머님 병원비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지은은 이서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서준에게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에게서 위로를 받고 싶었다. 이서준은 지은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는 지은에게 조용히 말했다. 무슨 일이든 내게 기대세요. 며칠 후 태호는 지은이 이서준과 함께 있는 사진을 사립탐정으로부터 받았다. 그는 사진 속에서 이서준의 손을 잡고 있는 지은의 모습을 보며 분노했다. 한지은, 내가 없는 동안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니. 그는 지은을 더욱 경멸하게 되었다. 그의 마음은 질투와 분노로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태호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지은을 기다렸다. 지은이 들어서자마자 태호는 그녀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 씨,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당신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지은은 태호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태호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호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태호는 서재에서 술을 마시며 지은이 이서준과 함께 있는 사진을 노려보았다. 그는 지은의 모든 행동을 의심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슬픔은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한지은,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는 지은의 진짜 모습을 알아내기 위해 더욱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한편 지혜는 태호와 지은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다는 소식을 듣고 묘한 희열을 느꼈다. 그녀는 지은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은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서 병원비를 몰래 끊어버렸다. 지은이 어머니의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공영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은이 더 이상 태호의 옆에 머물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작정이었다. 김태호는 매일 밤 서재에서 지은이 이서준과 함께 있는 사진들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분노로 가득 찼던 그의 마음은 점차 혼란과 의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사진 속 지은의 얼굴에서 보이는 슬픔과 절망을 외면할 수 없었다. 정말 저 여자가 돈 때문에 나에게 접근한 걸까? 아니면 뭔가 숨겨진 사연이 있는 건가? 그는 자신의 판단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한지혜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다시 떠올렸다. 지혜는 지은이 박정수와 함께 밤을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그 말을 뒷받침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소미나 어젯밤에 지은 언니가 박정수 대표님과 함께 호텔에 있었다며 나 너무 걱정돼. 지혜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태호는 옆방에서 지혜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지혜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교묘한 위선에 불쾌함을 느꼈다. 한지혜, 저 여자에게는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 같아. 태호는 사립탐정에게 다시 연락하여 박정수 대표와 한지혜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그는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한 장의 사진을 받았다. 사진 속에는 박정수 대표와 다정한 모습으로 호텔을 나서는 한지혜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태호는 사진을 보자마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한지혜가 박정수와 함께 밤을 보낸 거였어. 그는 배신감과 함께 지은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다. 내가 지은 씨를 오해했구나.
지은은 평소처럼 엄마를 병문안하기 위해 외출 준비를 했다. 그때 지혜가 펜트하우스에 찾아왔다. 언니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지혜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은 그런 지혜의 모습에 불쾌함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무슨 일로 왔어? 볼일 없으면 나가줄래? 지혜는 지은의 말에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웃음을 되찾고 말했다. 언니, 내가 너에게 좋은 일을 하나 소개해줄게. 우리 아빠가 너에게 빚진 돈이 많잖아. 그 돈을 갚으려면 언니도 노력을 해야지. 지혜는 지은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명함에는 간구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유흥업소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지은은 명함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한지혜, 너 지금 내게 뭘 시키려는 거야? 내가 이런 일을 할 것 같아. 언니 왜 화를 내? 그냥 술이나 따르고 옆에 앉아 있기만 하면 돼. 돈도 많이 벌 수 있잖아. 엄마 병원비도 갚을 수 있고. 지혜는 지은을 조롱하며 말했다. 그때 태호가 서재에서 나와 지혜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한지혜 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혜는 태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며 얼굴이 붉어졌다. 태호 씨 오해하지 마세요. 언니에게 좋은 일을 소개해주는 것뿐이었어요. 좋은 일,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아내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태호는 지혜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지혜는 태호의 분노에 겁을 먹고 황급히 펜트하우스를 떠났다. 지은은 태호가 자신을 보호해주는 모습에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며칠 후 지은은 엄마의 병원비를 지불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는 이미 병원비가 끊겼다는 말을 전했다. 환자분 보호자께서 이미 병원비를 끊으셨습니다.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네,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 아빠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은은 급히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엄마 병원비가 왜 끊긴 거예요? 아빠가 끊으셨어요. 지은아 그게 미안하다.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한철민은 말을 얼버무리며 변명을 했다. 지은은 아빠의 말에 절망했다. 그녀는 아빠에게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병원을 뛰쳐나와 거리를 헤매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졌다. 그때 그녀의 옆으로 한 남자가 다가왔다. 이서준이었다. 그는 지은을 부축하여 병원으로 데려갔다. 지은 씨 괜찮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이서준은 지은을 걱정하며 물었다. 지은은 이서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서준 씨, 저 너무 힘들어요. 이서준은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위로했다. 지은 씨,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태호는 질투심에 휩싸였다. 그는 지은이 이서준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가슴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다. 지은 씨, 당신은 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겁니까? 왜 나에게는 기대지 않는 겁니까? 태호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지은을 기다렸다. 지은이 들어서자마자 태호는 그녀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 씨, 당신은 이서준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지은은 태호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호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태호는 지은의 침묵에 분노했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서재로 끌고 갔다. 지은 씨, 당신은 내게서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겁니까? 왜 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까? 지은은 태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태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때 지혜가 펜트하우스에 다시 찾아왔다. 김태호는 지은의 침묵에 분노했다. 그는 지은의 손목을 잡고 서재로 끌고 가려 했다. 지은 씨, 당신은 내게서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겁니까? 왜 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까? 지은은 태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태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때 펜트하우스의 초인종이 울렸다. 지혜였다. 태호 씨, 저 왔어요. 언니한테 줄 게 있어서요. 지혜는 화사한 웃음을 지으며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상자가 들려 있었다. 태호는 지혜의 등장에 불쾌함을 드러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지혜 씨,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혜는 태호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웃음을 되찾고 말했다. 태호 씨, 왜 그래요? 저한테 화난 일 있어요. 그냥 언니랑 화해하고 싶어서 왔을 뿐인데. 지혜는 태호의 눈치를 보며 지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상자를 지은에게 건네며 말했다. 언니, 이거 내가 태호 씨랑 같이 고른 선물이야. 예쁘지? 지은은 상자를 바라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필요 없어. 가져가. 언니 왜 그래? 태호 씨도 같이 골랐는데. 지혜는 일부러 태호의 이름을 언급하며 지은의 심기를 건드렸다. 태호는 그런 지혜의 모습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소리쳤다. 한지혜 씨, 그만하세요. 당신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태호는 지혜의 말에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그는 사립 탐정을 통해 지혜가 지은을 해치기 위해 꾸민 모든 음모를 알게 된 것이다. 지혜는 태호의 말에 당황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호 씨,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른다고요. 당신이 지은 씨를 해치기 위해 사람을 고용했다는 것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당신이 박정수 대표와 함께 밤을 보냈다는 것도 모른다고요. 태호의 말에 지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태호에게 모든 것을 들켰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눈물을 흘렸다. 태호 씨, 미안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언니를 질투해서, 질투심 때문에 그랬어요. 지혜는 태호의 발을 붙잡고 울며 매달렸다. 태호는 그런 지혜의 모습에 역겨움을 느꼈다. 한지혜 씨, 당신의 추악한 거짓말은 이제 끝입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지혜는 태호의 말에 힘없이 일어섰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은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한지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지혜는 분노에 차 펜트하우스를 뛰쳐나갔다. 지은은 그런 지혜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태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태호 씨, 저 무서워요. 태호는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위로했다. 지은 씨, 이제 괜찮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며칠 후 지은은 혼자 펜트하우스에 남아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 태호는 회사에 출근했고 지은은 혼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지혜였다. 지혜는 분노에 찬 얼굴로 지은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한지은,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지은은 지혜의 모습에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지혜야, 왜 그래? 진정해, 제발. 지혜는 지은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은에게 달려들었다. 지은은 가까스로 지혜를 피해 도망쳤지만 지혜는 그녀를 쫓아 계속 달려들었다. 그때 지은은 균형을 잃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녀는 끔찍한 비명과 함께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 지은 씨, 태호였다. 태호는 회사에서 급히 돌아와 지은을 찾고 있었다. 그는 지은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고 지은에게 달려갔다. 지은 씨, 괜찮아요. 제발 눈 좀 떠봐요. 태호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지은의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위로했다. 지은 씨, 괜찮을 거예요.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요. 병원으로 이송된 지은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뇌진탕 증세를 보여 의식을 잃고 있었다. 태호는 지은의 병실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는 자신의 오해와 무관심 때문에 지은이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에 죄책감과 후회에 시달렸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지은 씨,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너무 오해했어요.
당신은 내게서 돈을 빼앗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태호는 지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은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의 감정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는 지은이 깨어나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한편 이서준은 지은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태호의 병실로 찾아왔다. 태호 씨, 지은 씨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이서준은 태호에게 물었다. 태호는 이서준의 물음에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당신은 누굽니까? 왜 지은 씨에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까? 저는 지은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은 씨 어머니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은 씨가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도와주었어요. 이서준은 태호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태호는 이서준의 말에 놀랐다. 그는 지은이 이서준과 가까워진 이유를 깨달았다. 지은 씨는 내게서 위로를 받지 못해 이서준 씨에게 기대었던 것이었어. 태호는 이서준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그때 지은의 어머니가 병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지은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지은아, 내 딸. 지은의 어머니는 지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태호는 지은의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말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은 씨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지은의 어머니는 태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태호 씨, 괜찮아요. 지은이를 잘 부탁해요. 태호는 지은의 어머니의 말에 다시 한번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지은의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지은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며칠 후 지은은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는 병실에서 태호와 이서준 그리고 엄마를 보며 놀랐다. 태호 씨, 서준 씨 엄마. 지은 씨, 괜찮아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태호는 지은의 손을 잡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태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태호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모습에 놀랐다. 그녀는 태호에게서 차가움이 아닌 따뜻함을 느꼈다. 태호 씨가 나를 걱정해주는구나. 지은은 태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기로 결심했다. 태호 씨,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임신했어요. 당신의 아이를. 지은은 태호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고백했다. 태호는 지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은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생각했다. 태호는 지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지은 씨, 정말이에요. 내 아이라니. 태호는 지은을 끌어안고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그는 지은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지은에게 속삭였다. 지은 씨, 미안해요. 제가 당신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이제부터는 당신과 아이를 모두 지켜줄게요. 지은은 태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태호의 진심을 느끼며 안도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태호 씨, 정말 고마워요. 태호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정말 미안해요. 며칠 후 지은은 퇴원하여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태호는 지은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지은이 좋아하는 꽃을 거실 가득 채워놓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냉장고를 가득 채워놓았다. 지은은 태호의 변화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다. 태호 씨, 정말 고마워요. 태호는 지은을 위해 요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요리를 만들었지만 지은은 그런 태호의 모습에 행복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영화를 보며 함께 산책을 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제야 진짜 부부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태호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 씨, 우리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릴까요? 지은은 태호의 말에 놀랐다. 태호 씨, 하지만 우리 결혼은 계약 결혼이잖아요.
태호는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은 씨, 이제 우리 결혼은 계약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지은은 태호의 진심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태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태호 씨, 저도 태호 씨를 사랑해요. 그들은 다시 한번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이번에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모두 초대하여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지은은 행복했다. 그녀는 태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한편 지혜는 태호의 집에서 쫓겨난 후 분노와 질투에 시달렸다. 그녀는 지은이 태호와 행복하게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분노했다. 그녀는 지은을 다시 한번 해치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은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갔다. 지은 언니, 제가 언니를 위해 병원비를 내드릴게요. 언니는 이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요. 지혜는 지은의 어머니에게 위선적인 말을 하며 접근했다. 그녀는 지은의 어머니에게 몰래 약을 먹이고 그녀를 병원에서 빼돌렸다. 그리고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지은 언니 엄마를 보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해. 태호 씨에게 우리 아빠 회사에 투자하라고 말해. 지은은 지혜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지혜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엄마를 어디로 데려간 거야? 지은은 지혜에게 소리쳤지만 지혜는 지은의 말을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다. 지은은 태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태호는 지은의 말에 분노하며 지혜를 찾아 나섰다. 그는 지혜가 있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사립탐정을 다시 고용했다. 사립탐정은 며칠 후 지혜가 지은의 어머니를 외딴 시골 마을의 한 창고에 가둬놓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태호는 지은을 데리고 창고로 향했다. 그들은 창고 앞에서 지혜를 만났다. 지혜야, 엄마를 어디로 데려간 거야? 당장 엄마를 돌려줘. 지은은 지혜에게 소리쳤다. 지혜는 지은의 말에 비웃으며 말했다. 언니 엄마를 보고 싶으면 태호 씨에게 우리 아빠 회사에 투자하라고 말해. 그럼 내가 엄마를 돌려줄게. 태호는 지혜의 말에 분노하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한지혜 씨, 당신의 추악한 거짓말은 이제 끝입니다. 당장 지은 씨의 어머니를 돌려주세요. 태호는 지혜에게 소리쳤지만 지혜는 태호의 말을 무시하고 달아났다. 태호는 지은의 손을 잡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에는 지은의 어머니가 묶여 있었다. 지은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괜찮아요. 지은은 어머니의 묶인 손발을 풀어주었다. 어머니는 지은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지은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제가 엄마를 지켜줄게요. 태호는 지은의 어머니를 부축하여 창고 밖으로 나왔다. 그때 이서준이 창고 앞으로 나타났다. 지은 씨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이서준은 지은의 어머니를 걱정하며 물었다. 태호는 이서준의 모습에 경계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지은은 태호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태호 씨, 이서준 씨는 저에게 큰 은인이에요. 엄마를 돌봐주었어요. 태호는 지은의 말에 이서준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서준 씨, 지은 씨의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서준은 태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지은 씨와 어머니는 저에게 가족과 다름없습니다. 지은은 이서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서준에게서 위로를 받고 싶었다. 그녀는 이서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준 씨 정말 고마워요. 태호는 지은이 이서준의 손을 잡는 모습에 질투심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지은이 이서준에게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지은의 어머니 최미숙은 병원으로 돌아와 안정을 되찾았다. 김태호는 어머니를 위해 최고급 병실을 마련해 주었고 최선을 다해 그녀를 보살폈다. 지은은 태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며 그에게 더욱 의지했다. 그녀는 태호의 품에 안겨 말했다. 태호 씨 정말 고마워요. 태호 씨가 아니었다면 엄마를 다시는 못 봤을지도 몰라요. 태호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지은 씨,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당신과 어머니를 지켜줄게요.
태호는 한철민과 한지혜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한철민의 회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한지혜를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 작정이었다. 한편 한지혜는 태호와 지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것을 보고 분노와 질투에 시달렸다. 그녀는 지은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또 다른 음모를 꾸몄다. 그녀는 박정수 대표에게 연락하여 지은의 어머니에게 먹였던 약을 받아냈다. 이 약은 사람의 기억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지혜는 이 약을 지은의 어머니에게 먹여 지은에 대한 그녀의 기억을 왜곡시키려 했다. 박 대표님, 이 약을 먹이면 지은 언니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어요. 태호 씨는 언니에게서 등을 돌릴 것이고 그럼 제가 태호 씨를 차지할 수 있어요. 지혜는 박정수에게 말했다. 박정수는 지혜의 말에 비웃으며 말했다. 한지혜 씨, 당신은 정말 욕심이 많군. 하지만 재미있겠어. 한번 해보시게. 지혜는 박정수에게 받은 약을 가지고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병실 앞에서 이서준을 만났다. 서준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이서준은 지혜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냉정한 표정을 되찾고 말했다. 한지혜 씨,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혜는 이서준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하며 말했다. 서준 씨, 왜 그래요? 저한테 화난 일 있어요. 그냥 엄마 병문안하러 왔을 뿐인데. 지혜는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이서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서둘러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병실 안에는 지은의 어머니가 혼자 누워 있었다. 지혜는 지은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약을 먹이려 했다. 그때 지은의 어머니가 깨어나 지혜를 보고 놀랐다. 지혜야, 네가 왜 여기 있니? 어머니, 제가 왔어요. 어머니께 좋은 약을 가져왔어요. 이거 드시면 빨리 회복될 거예요. 지혜는 거짓말을 하며 약을 먹이려 했다. 하지만 지은의 어머니는 지혜의 행동에 의심을 품었다. 그녀는 지혜의 손을 뿌리치고 소리쳤다. 지혜야, 너 지금 내게 뭘 먹이려고 하는 거야? 지혜는 지은의 어머니의 소리에 당황하며 약을 떨어뜨렸다. 그때 이서준과 태호가 병실로 들어왔다. 한지혜 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태호는 지혜의 손에 들려있는 약을 보고 분노했다. 한지혜 씨, 당신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태호는 지혜에게 소리쳤다. 지혜는 태호의 분노에 겁을 먹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서준이 지혜를 붙잡았다. 한지혜 씨, 당신은 도망칠 수 없어요. 이서준은 지혜를 경찰에 넘겼다. 지혜는 경찰에 잡혀가면서도 지은을 향해 소리쳤다. 한지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지은은 지혜의 말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태호의 품에 안겨 안도했다. 태호 씨, 이제 괜찮겠죠? 지은 씨, 이제 괜찮습니다.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게요. 며칠 후 한철민은 회사의 부도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그는 지은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지은아, 미안하다. 아빠가 다 잘못했어. 엄마를 돌봐주고 아빠를 용서해줘. 지은은 한철민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그녀는 아빠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빠, 저는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엄마를 잘 보살펴 주세요. 지은은 한철민에게 차가운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녀는 아빠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녀는 태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태호 씨, 제가 너무 잔인한 걸까요? 지은 씨, 당신은 잔인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동안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당신은 이제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그날 밤 태호는 지은을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 씨,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당신과 아이를 모두 지켜줄게요. 지은은 태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며 그에게 입을 맞췄다. 그녀는 태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한지은과 김태호는 이제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태호는 지은의 어머니를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고용했고 지은은 매일 엄마를 찾아가 그녀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은은 이제야 비로소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태호 씨 정말 고마워요. 태호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혼자서 힘들어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은은 태호의 품에 안겨 말했다. 태호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지은 씨,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한편 한지혜는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죄를 부인하며 지은이 자신을 모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태호가 제출한 증거들은 지혜의 거짓말을 모두 폭로했다. 그녀는 결국 모든 죄를 자백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지혜는 교도소에서 지은에게 편지를 보냈다. 지은 언니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언니를 질투해서 질투심 때문에 그랬어. 언니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나도 행복해. 지은은 지혜의 편지를 읽고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그녀는 지혜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녀는 태호에게 편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태호 씨, 지혜가 저에게 사과했어요. 태호는 지은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혜가 보낸 편지가 또 다른 음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은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것을 의심했다. 어느 날 태호는 회사에서 급히 전화를 받았다. 사장님 한지혜 씨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태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에는 이미 한지혜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의사는 태호에게 말했다. 환자분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뇌진탕 증세가 심해서 기억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는 며칠 후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는 태호를 보고 놀랐다. 태호 씨, 당신은 누구세요? 태호는 지혜의 말에 당황했다. 지혜는 기억을 잃은 듯했다. 그녀는 태호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태호는 지은에게 지혜의 소식을 전했다. 지은 씨, 지혜가 기억을 잃었어요. 지은은 태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내 지혜가 기억을 잃었다고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뇌진탕 증세 때문에 기억을 잃은 것 같다고 합니다. 지은은 지혜가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에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그녀는 지혜가 불쌍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기억을 잃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태호에게 말했다. 태호 씨, 지혜가 기억을 잃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겠죠. 지은 씨, 당신은 너무 순진해요. 지혜가 기억을 잃은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음모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태호는 지혜가 기억을 잃은 것이 또 다른 음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혜를 감시하기 위해 사립탐정을 다시 고용했다. 사립탐정은 며칠 후 태호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다. 사장님 한지혜 씨는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장님을 속이기 위해 기억을 잃은 척 연기했습니다. 태호는 사립탐정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지혜의 추악한 거짓말에 다시 한번 속았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지혜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김태호는 한지혜의 추악한 거짓말에 분노했다. 그는 지은이 다시는 지혜에게 당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태호는 지혜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 그녀를 만났다. 지혜는 태호의 방문에 놀라며 가식적인 웃음을 지었다. 태호 씨, 오랜만이에요. 저 기억 안 나죠? 태호는 지혜의 연기를 보며 역겨움을 느꼈다. 그는 지혜에게 사립탐정이 찍은 영상이 담긴 태블릿 PC를 건넸다. 영상에는 지혜가 기억을 잃은 척 연기하는 모습과 지은을 모함하기 위해 박정수 대표와 통화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혜는 영상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호 씨, 이건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오해라고요. 당신이 지은 씨를 해치기 위해 꾸민 모든 음모가 담겨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오해입니까? 당신이 박정수 대표와 함께 밤을 보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태호는 지혜에게 차가운 말을 내뱉었다. 지혜는 태호의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태호의 발을 붙잡고 울며 매달렸다. 태호 씨 미안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언니를 질투해서, 질투심 때문에 그랬어요. 제발,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한지혜 씨, 당신의 추악한 거짓말은 이제 끝입니다. 이제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태호는 지혜에게 차가운 말을 남기고 병실을 떠났다. 지혜는 태호의 말에 절망하며 울부짖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태호는 지은에게 지혜의 모든 죄를 털어놓았다. 지은은 지혜의 추악한 거짓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태호가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태호 씨 정말 고마워요. 태호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 씨, 이제는 당신과 아이를 지켜줄게요. 당신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내가 해결할게요. 한편 이서준은 지은과 태호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그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그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접기로 했다. 그는 지은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은 씨 행복하세요. 태호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지은은 이서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서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서준 씨 정말 고마워요. 서준 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지은은 이서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와 작별을 고했다. 이서준은 지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지은 씨, 저는 항상 당신의 행복을 응원할게요. 며칠 후 태호는 지은의 어머니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지은의 어머니는 지혜의 추악한 거짓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태호가 지은을 사랑한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태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태호 씨, 지은이를 잘 부탁해요. 지은이는 좋은 아이예요. 태호는 지은의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은 씨와 아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날 밤 태호는 지은을 위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 씨,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나는 당신과 아이를 너무 사랑합니다. 지은은 태호의 진심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태호의 품에 안겨 말했다. 태호 씨, 저도 태호 씨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요. 그들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은은 태호와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과 곧 태어날 아이가 있었다. 몇 달 후 한지은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다. 김태호는 매일 아침 그녀의 배에 귀를 대고 아이에게 말을 걸어주었고 태교의 좋은 음악을 틀어주며 그녀를 보살폈다. 지은은 태호의 다정한 모습에 행복을 느꼈다. 그들의 집은 이제 웃음꽃이 피어나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태호 씨,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이름으로 지어줄까요? 지은은 태호의 품에 안겨 물었다. 태호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지은 씨, 우리 아이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줄까요? 사랑이 넘치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지은은 태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태호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한편 한지혜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지은에게 쓴 편지를 보내며 용서를 구했다. 지은 언니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언니를 질투해서. 언니를 너무 미워했어. 하지만 이제는 언니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나도 행복해. 지은은 지혜의 편지를 읽고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그녀는 지혜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녀는 태호에게 편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태호 씨, 지혜가 저에게 사과했어요. 태호는 지은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혜가 보낸 편지가 또 다른 음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은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것을 의심했다. 어느 날 이서준이 지은을 찾아왔다. 지은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지은은 이서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준 씨 잘 지냈어요. 서준 씨도 잘 지냈어요. 이서준은 지은의 배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은 씨 축하해요.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지은은 이서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서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서준 씨 정말 고마워요. 서준 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이서준은 지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지은 씨, 저는 항상 당신의 행복을 응원할게요. 비록 제가 당신의 남편이 될 수는 없지만 저는 당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지은은 이서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서준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며칠 후 지은은 진통을 느끼고 병원으로 향했다. 태호는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응원했다. 지은 씨 괜찮을 거예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지은은 태호의 따뜻한 말에 힘을 얻어 출산을 무사히 마쳤다. 그녀는 건강한 딸을 낳았다. 태호는 지은의 딸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지은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에게 이런 예쁜 아이를 선물해줘서. 지은은 태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태호 씨, 우리 아이 이름은 사랑으로 지어줄까요? 태호는 지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좋아요. 우리 아이는 김사랑입니다. 그들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은은 태호와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과 예쁜 딸이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